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크 옆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계단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단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은 상단에 빌딩의 계단에 있습니다. 계단에 다양한 레이아웃 형태들이 나타나고요. 우리 고든 계단을 선택해서 그릴게요. 자, 선택하고요. 레이아웃이 이렇게 마우스 끝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이미 이제 프리셋으로 형태가 지정되어 있는 계단을 윤곽을 그릴 때는 지금은 단순한 직선 계단이지만 U형 계단이든 L형 계단이든 뭐 참이 있는 계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계단은 항상 낮은 곳부터 높은 곳 방향으로 경로를 그립니다. 우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지. 일단 올라간 후에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방향으로 윤곽을 그립니다. 자, 바깥쪽에다가 선이 이렇게 중첩이 돼서 헷갈리니까요. 바깥쪽에다가 이 레이아웃을 한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방향을 지정을 합니다. 그냥 위쪽 수직 방향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길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900 엔터. 자, 그러면은 발판이 3개인 계단이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된 모습은 3D에서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둥둥 떠 있네요. 바닥에서. 자, 이 계단의 속성이 들어가서 이제 설정들을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계단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속성 들어가도 되고요. 선택했을 때 항상 이런 플로팅 바가 나타나죠. 이 플로팅 바에서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도 속성 창이 바로 열립니다. 자, 이 속성 창에서 첫 번째 건설이라고 나오는 탭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높이를 먼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계단의 전체 높이는 400을 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요 단너비가 나타나는데요. 이 단너비는 2000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고 조금 지나야지만 요 계단 높이라던가 너비 이런 것들은 이 전체적인 그 옵션들이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전체가 계산이 다시 될 때까지. 자,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계단의 마지막 단 있죠. 제일 상단에 있는 단을 슬래브 단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슬래브 단을 포함을 할 건지 옵션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지막 슬래브를 포함하지 않는 단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윤곽에 계단이 3개가 아니라 2개의 단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단의 개수는 3개인데 그 3개 중에 계단 슬래브 최상단의 슬래브가 마지막 계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개만 미리 보기에 나타나고요. 총 계단의 개수는 3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탭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반 속성 탭으로 이동을 해서요. 기하학적 텍스트 표시 끄겠습니다. 자, 요거 키면은 요 계단 단의 수와 뭐 단높이 뭐 이런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요 옵션은 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계단 옆판으로 가서요. 계단의 기본 높이를 마이너스 4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게 공중부양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요 계단이 요 지면까지 내려오도록. 자, 그 다음에 계단 슬래브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150대 있는데요. 3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3D에서 보면은 2D에서도 이렇게 윤곽이 수정이 되고 3D에서 요 바닥면이 요 지면 위에 딱 맞게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단을 우리 요 데크 진입 부분의 앞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2D에서 모서리를 선택하면 바로 이동이 된다 말씀드렸죠. 모서리 위에서 커서 모양이 이동 모양으로 바뀌죠. 클릭하고 이동, 모서리 여기까지 윤곽을 이동시켜 줍니다. 자,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이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의 난간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난간은 여기 상단 메뉴에 난간이 있지만 계단에서 작성하는 난간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계단은 수직 방향으로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계단에서 난간은 계단 옵션을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계단에서 우클릭 속성 들어가시면 속성 창에서 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난간에서 왼쪽, 오른쪽 체크를 해줍니다. 이 난간 왼쪽, 오른쪽이라는 거는 항상 계단을 올라가는 방향에서 왼쪽, 오른쪽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간의 종류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주택 실습용이라는 난간 카테고리에서 데크 계단 난간을 선택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데크 계단 난간을 선택해 주세요. 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계단의 위쪽에 난간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난간 평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밖으로 윤곽이 돌출돼서 나타나는데 요 기준선이 난간 동자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안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 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70 값을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어떤 분이 요거 간격 띄우기 말고 이동하면 안 되냐 물어보셨는데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동 버튼 눌러서 이동, 안쪽으로 70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윤곽이 계단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자, 3D에서 확인해 보면 근데 또 문제가 이 난간 동자들이 계단 발판 윗부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난간에서 난간 속성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난간을 생성을 할 때는 계단 속성에서 난간을 체크해서 생성을 했지만 이 난간이 배치된 이후에는 이 난간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난간의 속성에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난간 속성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 기본 난간 동자, 요게 난간 동자죠. 요 난간 동자 옵션에서 난간의 하단을 계단으로 조정, 요 옵션을 체크합니다. 미리 보기에도 보이죠? 요 체크하게 되면은 하단이 요 계단의 발판까지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확인하고요. 마찬가지로 난간 속성에서 기본 난간 동자의 난간의 하단을 계단으로 조정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단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3D에서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데크 위에 난간을 좀 연장을 해줄게요. 우리 2D에서 보면요, 이 난간의 끝점에서 보면 끝점 마커가 작동이 되는데 끝점 마커에서 이런 옵션 쓸 수 있습니다. 행 추가. 그러면은 난간의 경로가 연장이 되는데요. 자, 쉬프트 누르셔도 되고요. 이때 요 벽의 끝점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난간이 연장돼서 나타나고요. 자, 그런데 연장은 되긴 했는데 여기 부분이 너무 좁게, 그죠? 간격이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간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엔 난간 속성이 아니라 우클릭해서 난간 동자 레이아웃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의 난간 동자 레이아웃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데 빈 곳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그먼트, 각각 세그먼트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그먼트 구간, 여기 끝점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그먼트 구간인데 우리가 간격을 좀 조정해주고 싶은 난간 동자는 어디 있나요? 요 두 번째, 요 직선 부분의 세그먼트 구간 안에 있는 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난간 부분에서 요 선에 마커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난간 레이아웃 편집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세그먼트 구간에 해당하는 난간 설정만 바꿔줄 수 있도록 창이 또 떠요. 그죠? 미리 보기에서도 이 계단 부분 세그먼트의 난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난간 동자가 배치되는 배열을 좀 바꾸겠습니다. 균일 단계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균일 단계에서는 첫 난간 동자 거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15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3D에서 봤을 때 이 첫 난간 동자 이렇게 뒤로 조금 쉬프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자, 이제 3D 미리 보기에서도 좀 적당하게, 2D 윤곽에서도 좀 적당한 간격으로 보입니다. 자, 완료되면 우클릭하고 난간 편집을 마치겠습니까? 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윤곽은 다시 한번 우클릭해서 난간 동자 레이아웃 편집 들어가서 다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레이아웃을 배치한 후에 다시 들어가서 편집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편집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자, 3D에서는 이렇게 난간이 잘 편집된 모습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이 데크 위에 있는 난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간에서 난간 생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직 방향으로의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뭐 계단의 옵션에서 난간을 켜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D상에서 경로를 그려서 바로 그려주겠습니다. 난간에서 난간 생성.
자, 난간의 종류 왼쪽에 이렇게 세트창 나타나죠. 여기에서 주택 실습용 하위에 데크 난간 선택합니다. 데크 난간. 그리고 경로를 2D에서 그려줍니다. 일단은 슬래브 윤곽선을 기준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서 이 핸드레일의 끝점까지 그린 다음에 우클릭합니다. 한 번 더 우클릭, 한 번 더 우클릭. 자,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 우클릭을 3번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거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난간이 생성이 되긴 했는데 2D에서도 요게 이 중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난간 스타일은 난간이 요 슬래브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윤곽 수정할 수 있죠. 우리 윤곽 선 위에서 클릭하면은 전체 간격 띄우기,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그죠? 70 띄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크 난간까지 이렇게 계단 난간과 이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간을 종료할 때 우클릭을 3번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난간은 우리가 평면에서 경로를, 예를 들어서 평면 경로를 이렇게 그려서 난간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클릭해서 명령을 끝낸 후에 요 각 마디 지난 시간에 매듭을 설명드렸었는데 그 매듭 부분을 클릭을 해서 높이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 플로팅 옵션에서 값 입력하기. 자, 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0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점 높이 값 입력하기 마이너스 350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 값 입력하기 마이너스 200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점 클릭 값 입력하기 0 해보겠습니다. 확인. 높이가 다 지정이 되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자, 그리고 한 번 더 우클릭. 요렇게 요 마디 요 매듭마다 높이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클릭을 3번이나 해서 난간을 종료를 했던 겁니다. 난간도 이렇게 경로, 2D에서의 경로뿐만 아니라 이 매듭의 높이를 각각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계단과 데크 난간 작성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 자, 난간의 경로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난간의 레이아웃을 편집해서 한번 편집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난간의 경로 중심으로만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옵션을 꺼줄 수가 있습니다. 난간 선택한 후에 중심선에 의한 표현을 꺼주면 다시 난간의 전체 윤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업 파일은 한번 저장을 다시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